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를 가장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숨 돌릴 만한 소식이 있네요. 며칠째 긴장감이 팽팽했던 시장이 한숨 돌렸어요.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관련해서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마치 먹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시장이 활짝 웃었거든요. 오늘은 이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임스, 먼저 미국 경제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 공격을 금요일까지 미룬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안도 랠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lief rally인데 직역하면 안심해서 오르는 장이죠. 전쟁이나 위기가 해결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불안했던 마음을 놓으면서 주식을 사들이는 현상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동안 찌그러져 있던 주식들이 쭉쭉 오른 거군요. 근데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가 말하는 강력한 회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수싸움이에요. 실제로 회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시장은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고 반응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시장 심리예요. 사실이 아니어도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트럼프가 또 하나 발표했어요. 팍스 실리카 펀드를 만든다고 하던데 이게 뭐예요?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 이거 중요해요. 팍스 실리카는 직역하면 실리콘의 평화인데 실리콘이 반도체의 핵심 원료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와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이에요. 이란 전쟁을 통해 에너지와 기술 자원의 취약성을 느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중동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직접 실리콘이나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거네요. 자립 경제로 가겠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해요. 이게 이제 탈세계화의 연장선이에요. 다만 이 펀드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겠죠. 자금 규모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영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HS2라는 고속철도가 예산 문제로 속도를 낮출 수도 있다는데 이게 왜 미국 경제와 관련이 있나요? 사실 HS2는 영국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가는 초고속철도 프로젝트인데 예산이 계속 초과되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시속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이게 미국 경제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예요. 미국도 인프라 법안으로 돈을 쏟아부었지만 공사비 상승과 인력난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아하, 인프라 투자의 딜레마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인수합병, M&A 소식도 있었어요. 다농이 휴리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10억 유로에 인수했대요. 이드리스 엘바 배우가 투자했던 회사라던데 네, 다농이 요즘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어요. 휠은 이른바 완전 식품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식사 대신 먹는 영양 파우더나 음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요. 그리고 타겟 목표이라는 대형 유통업체가 DEI 정책을 축소한다고 하더라고요. DEI가 뭐였죠? DEI는 diversity, 자본, inclusion의 약자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의미해요. 기업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지원하려는 정책이죠. 타겟이 흑인 공급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DEI 목표를 폐기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 보수적인 여론과 법적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요. 일부 주에서는 DEI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후퇴하는 양상이에요. 이게 미국 기업 문화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마지막으로 엑스 트위터 관련 소식도 있었어요. 월가 은행들이 X의 대출을 매각하려고 준비 중이라던데요. 네, 머스크가 X를 인수할 때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그 빚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려고 해요. 원금의 90다 95% 수준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은행들이 X의 재무 상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 100%에 팔 수 있다면 팔 텐데 손해를 보면서라도 현금화하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계 경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역시 이란 전쟁이에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 사무총장이 전 세계 경제가 메이저 위협에 직면했다고 경고했거든요. 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란이 중동의 주요 석유 생산국인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폭등하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는 침체되는 거예요.具体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나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줄어들어요. 그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150달러로 치솟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운송비가 오르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악순환이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이 장기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단순히 유가가 오르는 걸 넘어서 발전소나 정유 시설이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란의 석유 생산 능력 자체가 훼손되면 전쟁이 끝나도 공급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이게 공급 쇼크의 장기화예요. 중국 소식도 있었어요. 방커라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가 엄청난 손실을 냈다고 하던데 중국 부동산 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가요? 중국 부동산 위기는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방커는 중국 부동산 업계의 우량주였는데 이번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어요. 이게 중국 경제 전체의 침체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중국이 부동산으로 경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난 거죠. 중국 경제가 나쁘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당연하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니까. 중국 내수가 줄면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수출 대국들의 수출이 줄어들어요.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캐나다 소식도 있었는데 캐나다 우정국 포스트이 파산 위기라며 정부가 7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캐나다 우정국이 요즘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어요. 디지털화로 우편물 수요가 줄고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공기업이라도 시장 논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한 거예요. 이게 우편 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편국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자지구 주민들이 북부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인질 석방이 진전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제적 의미가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소비가 늘고 재건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동 전체가 이란 전쟁으로 긴장 상태이니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예요. 특히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국들의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시장은 정말 신났어요. 다우존스 30 지수가 600포인트나 급등했대요. S&P 500과 나스닥도 쭉쭉 올랐고요.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안도 랠리예요.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 같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린 거죠. 특히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강했어요. 흥미로운 건 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쟁 날 때는 금이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금은 안전자산으로 불안할 때 오르죠. 근데 오늘은 전쟁 우려가 줄었다고 하니까 안전자산을 팔고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돈이 이동한 거예요. 이게 플라이트 투 퀄리티나 플라이트 투 세이프티의 역현상이죠. 불안할 때 금으로 도망갔던 돈이 다시 나와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유가도 떨어졌다면서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하락했어요. 이란 전쟁이 완화되면 중동 석유 공급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유가가 떨어지면 항공사나 화학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서 이익이 늘어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특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NPR 방송에서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재무 설계사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패닉 셀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이 출렁일 때 감정적으로 매도하면 손해를 보고 장기적으로 회복할 때 수익을 못 얻게 되죠. 대신 분산 투피케이션을 하고 장기 관점을 유지하라는 조언이었어요. 특히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정기적 예약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매달 일정액을 투자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이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때문에 미국 인공지능 주식이 폭락했던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졌나요? 사실 딥시크 충격은 지난달 일이지만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란 소식에 가려졌지만 인공지능 인프라주들은 여전히 부담을 받고 있어요.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AI를 만들었다는 건 엔비디아 같은 고가 반도체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딥시크가 미국 인공지능 거인들을 침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거죠. 오늘 시장이 좋았지만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나요? 이란과의 실제 회담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이에요. 트럼프가 말한 생산적인 대화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된 건지 알 수 없어요. 만약 회담이 결렬되면 다시 시장이 급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도 변수예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페드 기준금리가 지금 3.64%로 유지되고 있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주식 시장에 안 좋은 거죠? 맞아요.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항상 주시해요. 지금 CPI가 327.46경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안도 랠리였어요. 이란 전쟁 완화 기대감에 주식 시장이 급등하고 유가와 금은 하락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동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중국 부동산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의 DEI 정책 철회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 좋았다고 너무 신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오늘 NPR에서도 말했듯이 패닉 셀링은 금물이에요. 그리고 이란 전쟁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보셔야 해요. 트럼프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600포인트 오를 정도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꾸준한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네, 오늘도 경제 뉴스 쉽게 풀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아침을 책임지는 모닝 브리핑.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